588번 내용은 하나 내용을 좀 정리를 할 게 있어서 요 문제를 가지고 그냥 정리를 할게. 무슨 얘기냐면 AN이 등비래. 등비. 얘가 등비라고 한다면 자, 이걸 재구성할 겁니다. 자, AR 제곱해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얘를 실수배를 한다든지, 즉 여기다가 K배를 하는 거야. 뭐 2면 2, 3이면 3 이렇게 K배를 하더라도 새로운 수열은 무슨 수열이 되나요? 여전히 등비 수열이 되죠. 맞죠? 공비가 얼마? R이죠. 맞지? 그래서 공비가 뭐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실수배 한다고 해서.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자, 이거 자체를 또 이제 재구성하는데 A에 n 플러스 2n 마이너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수열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뜻이 뭔가요?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A1 여기다 1을 넣었으니까 두 번째 항은 A3, 세 번째 항은 A5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원래 있던 수열의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으로, 세 번째 항을 두 번째 항으로, 원래 있던 수열의 다섯 번째 항을 세 번째 항으로 가지는 새로운 수열입니다. 그러면 이 수열도 역시 무슨 수열을 이루나요? 네, 등비 수열을 이루죠. 공비가 뭐가 되지? 이번에는 R 제곱이 되죠. 맞니? 자, 왜 그러냐면 얘는 이 앞에 있는 2가 중요하다고. 2가. 맞지? 왜냐면 두 칸씩 건너뛴 거거든, 이거 때문에. 뒤에 있는 1보다, 여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 1보다는 실수배 얘가 중요해. 왜? n에 관한 1차식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잖아. 맞죠? 공차가 2인 등차인 거예요. 누가? 얘가. 맞니? 그렇기 때문에 두 칸씩 건너뛰었고, 한 번호 입장에서는. 그러면, 새로운 등비 수열 입장에서는 두 칸씩 건너뛰었기 때문에 공비는 R 제곱이 됩니다. 이 두 칸에 대해서. 되겠니?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A에 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새로운 수열이 되는데 원래 있던 수열에 1을 넣었더니 두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으로, 세 번째 항을 두 번째 항으로 이렇게 가지는 수열이 되겠죠. 이 수열은. 맞죠? 여기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한 거야. 그럼 이 수열은 보세요. 여전히 무슨 수열이에요? 네, 등비 수열이 되죠. 여전히 등비 수열이 되는데 공비는 그대로죠. 맞습니까? 다만 초항은 바뀌었다 이거예요. 초항이 AR로 바뀌었죠. 원래 있던 수열의 두 번째 항을 초항으로 가졌다. 하여튼 지금처럼 뭐 하게 되면 손으로 써보면 다 파악이 됩니다. 다만 미리 이렇게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나? 그럼 써서 확인하면 돼요.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AN이라는 수열 하나를 가지고 지금 한 거고요. 만약에 BN이라는 수열이 또 있는 거야. BN도 등비 수열이에요. 되겠지? 그랬을 때 AN과 BN을 뭐 하게 되면 곱하게 되면 곱이야 곱. 자, 등차는 더하기 빼기가 좀 잘 어울렸고 등비는 곱하기 나누기가 잘 어울립니다. 되겠니? 자, 지금처럼 얘를 뭐 하게 되면 곱하거나 나누면 그 결과도 역시 뭐하다고? 등비가 됩니다. 자, 여기 선생님 일단 곱한 거 먼저 해볼게. 자, 첫째 항은 이 둘 곱한 걸 새로운 첫째 항으로, 이 둘 곱한 것을 새로운 둘째 항으로, 이 둘 곱한 것을 새로운 셋째 항으로 하겠죠? 맞니? 그러면 그 결과 역시 무슨 수열이 되고? 등비가 되고, 새로운 공비는 각각의 공비를 곱한 것이 새로운 공비가 되겠죠. 자, 하진 않았지만 나누기는 마찬가지로 각각의 공비를 나눈 것을 새로운 공비로 가지게 될 겁니다. 되겠니? 아,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요거 가기 이전에 뭐가 있냐면 AN만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아까 앞에서 나왔는데 얘 역수는 또 무슨 수열이 되나요? 원래 있던 수열의 역수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등비 수열이 되죠. 맞습니까? 등비 수열이 되고 공비는 뭐예요? 원래 있던 공비의 역수가 되죠.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손으로 써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째 항, 둘째 항을 더한 것을 새로운 첫 번째 항, 세 번째, 네 번째를 더한 것을 새로운 두 번째 항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합을 만들어요. 그럼 얘도 역시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되죠. A, AR. 이건 AR 제곱, AR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하면 얘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가 되나요? R 제곱을 곱하면 되겠죠. R 제곱 곱하면 AR 제곱이 될 거고요. 이건 AR 세제곱이 되잖아요. 맞지? 여기도 R 제곱 곱하면은 얘가 나오고 얘가 나와요. 따라서 새로운 공비는 R 제곱이 됩니다. 몇 칸씩 묶으면은, 두 칸씩 묶어서 부분합을 만들면. 세 칸씩 묶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공비가 어떻게 되겠니?
R 세제곱이 됩니다. 역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게 AR 세제곱이고 이거 A잖아. 얘 세제곱 곱하면 얘가 되고 얘는 이거잖아. 세제곱 곱하면 얘가 되잖아요.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개수랑 새로운 공비랑 관계가 있는데 그 개수만큼을 거듭 제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상의 결과는 있잖아. 이 전체를 그냥 다 외운다라기보다는 이런 비스무리한 게 나오면 얘도 등비가 되지 않을까? 의심을 하고 그 의심의 결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어서. 됐니? 자, 이 문제가 뒤에 계속 588번 뿐만 아니라 뒤에도 계속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정리하고 문제를 풀게요. 자, 일단 588번을 보자. AN이 등비래. 그러면 이건 초항과 공차를 다 알죠? 맞지?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래. 자, 그때 AN과 AN 플러스 1을 곱한 것을 새로운 수열로 만든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봐봐. 만약에 사전지식으로 안다면 얘 등비란 말이야. 얘 등비란 말이야. 왜? 한 칸 밀어도 등비예요. 등비와 등비를 곱해도 뭐예요? 등비예요. 맞지? 그러니까 얘가 등비가 될 겁니다. 라고 그냥 기대를 가지고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지금 같은 경우는. AN 플러스 1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수열도 뭐예요? 함수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함수에서 우리 잘 알죠? FN이 얘일 때 FN 플러스 1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뭐합니까? FN이 얘래. FN 플러스 1이 뭐니? 그럼 요 N 자리에 뭐 넣는 거예요? N 플러스 1 넣는 거잖아. 똑같이 하면 돼요. 여기 N 플러스 1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의 N제곱. 이거는 2의 N-1제곱이네요. 그래서 AN과 AN 플러스 1을 곱하면 뭐가 되나요? 이둘을 곱한 거잖아. 자, 지수법칙에 의해서 2에 2n-1이 되겠죠. 얘는 무슨 수열입니까? 등 비수열이에요. 왜 그런 결론을 냈냐?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이거든. 그럼 이때 공비는 뭐가 됩니까? 나열 안 해봐도 어디까지 대답하시라고? 1차 개수까지는 대답하셔야 된다고. 맞니? 그래서 2의 제곱이 공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초항은 뭐가 돼요? 초항은 고민하지 마. n에다 1 넣으면 돼. 초항은. 맞지? n에다 1 넣으면 뭐가 됩니까? 2에 2-1이니까 1제곱이 되겠죠. 됐니? 그래서 10판까지 합의라고 했으니 자, 공비 4입니다. 4 빼기 1에 4의 항수 10개 빼기 1의 초항 2가 되니까 얘가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3분의 2의 수모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그냥 답만 적어주시면 충분하겠다. 자, 볼게요. AN 등차, BN 등비라고 했어요. 첫째 항은 가르쳐줬네. 둘 다 3이고 이런 관계 성립하죠. 뭐 그냥 계산하면 돼요. 이게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고 연립을 잘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줄 이거 볼게. 자, B의 세 번째잖아요. B는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거든요. 그러면 얘의 첫째 항은 뭐가 되는 거죠? 네, 3이 되는 거예요. 둘째 항은 뭐예요? 공비를 모르니까 미수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3R 제곱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의 n번째 항은 뭐가 되겠니? 라고 물어보면 3의 R의 n-1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N이라는 수열은요. 첫째 항이 3이거든요. 그 다음에 공차가 모르니까 D라고 적을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일반항을 적게 되면 AN은 3 플러스 n-1의 DO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항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3 곱하기 R의 제곱이요. 되겠니? 자, 헷갈리니까 먼저 BN부터 다 처리할게요. A2가 있고 이게 B2네. B2는 뭐예요? 3의 R이요. 맞지? 그 다음 A3에다가 B3네. B3는 뭐죠? 3의 R 제곱이요. 되겠습니까? 자, 이게 일단 BN을 다 선생님이 처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 AN도 처리를 할게요. 이제 자, 여기 있는 A2는 마이너스에다가 A 플러스 D 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항은 자, 그 다음 여기 얘는 A 플러스 D 그 다음 여기는 A 플러스 2D가 되겠죠. 왜냐면 세 번째 항이니까 1 빼서. 됐네. 식이 몇 개 있죠? 네, 2개 있습니다. 미지수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 연립하면 답이에요. 자, 연립할 땐 이 자유야, 이 취향껏 하면 돼. 근데 선생님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할게. 눈에 확 보이잖아. 뭐가? 3R 제곱이 여기 2차식인데 여기도 3R 제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대입할게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대입할게요. 되겠죠? 일반적으로 미지수를 소거하는 방법은 아니고 지금은 차수를 지금 낮추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선택을 그냥 내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A 플러스 D 플러스 3R이고 여기는 A 플러스 2D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D가 되겠죠? 요거 대신에 넣은 거야. 자, 그러면 봅시다.
이건 없어지네요. 자, 우변은 D가 되겠죠. 그리고 좌변은 얘가 되는데, D도 없어지네요. 아,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R 해서 하나 나오겠네. 자, 그런데 선생님 지금 A라고 적었는데, 여기서 A라고 적을 이유가 없죠. 왜? 초항이 얼마니까 지금 3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A가 3이었던 거거든. 3을 넣어서 계산해도 되고, 제일 마지막에 여기에 A가 3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3은 마이너스 3R이 돼서 R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미지수 2개였고 식 2개였는데 A를 안 넣어서 그래. 자, 어쨌든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여기 넣을까? 그러면 3R 제곱은 마이너스 A가 3이죠. 그리고 D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D라서요. 아, 마이너스 D라서 D가 얼마나 나오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되겠지? 네,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나요? A3는 초항에다가 공차가 2번 들어가면 되잖아요. 초항이 지금 얼마죠? 네,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가 답이죠. 그냥 계산 문제야, 계산 문제. 자, 이번 쉽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계산 한번 보여줄게요. 등비수열이 이렇게 있는데요.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죠. 왜? 초항이 뭐니까 1이고 공비가 뭐예요? 2분의 5죠. 바로 보이지. 그래서 AN은 A에 R에 n-1제곱 이렇게 해서 일반항 차였어요. 근데 걔가 처음으로 1000보다 커지는 건 몇 항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부등식을 푸시면 돼요. 이게 n을 넣었더니 1000보다 커진다가 되는 n을 찾읍시다. 되겠니? 자, 이거 계산할 때 뭐를 써달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로그를 써달라는 표현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양변에 뭐 하자? 로그를 취하자. 밑이 얼마인 10인 로그를 취합시다.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밑이 10인 게.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를 이렇게 취하게 되면 요거는 10의 세제곱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밑이 10이기 때문에 얘는 우변은 그냥 3이 돼버리겠네. 자, 그리고 얘는 n-1제곱이 로그 계산 성질에서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맞지?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5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면 항상 어떻게 고쳐라고? 로그 5는 로그 2분의 10으로 고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 마이너스 로그 2가 되죠. 맞니? 5를 갖다가 상형 로그 단위에서 계속 이렇게 썼죠. 2분의 10으로 고치면 자, 로그 10의 10 빼기 로그 10의 2가 되니까 이거는 1 빼기 로그 2가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로그 2를 뭘로 계산하라 했으니까 0.3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0.7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연산을 하게 되면 자, 나누기니까 빼기로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맞습니까? 됐니? 자, 여기에 뭘 넣으라고? 0.7을 넣으라고. 로그 5의 값이 지금 1 빼기 로그 2를 해서 0.7이 됐고 로그 2는 얼마죠? 0.3이죠. 자, 이걸 계산하시라 이거입니다. 자, 이거 0.4죠. 그래서 10분의 4가 되는 거예요. 됐니? 이 부등식 이제 못 풀진 않죠. 자, 그래서 n은 4분의 34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 자, 자연수기 때문에 이게 4, 8, 32 맞지? 8점 블라블라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n이 9부터 가능한 거죠. 자연수 중에. 그러니까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가 됩니다. 그래서 9항부터는 1000보다 커지게 된다. 그냥 계산인데 로그 계산이 포함돼서 선생님 한번 해본 겁니다. 그리고 로그 5가 나왔을 때는 1-로그 2 됐지? 자, 여길 볼게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뭘 쓰시라는 거예요? 등비 중앙. 우리 기억납니까? 내가 미지수를 내가 작성해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내가 정해야 돼. 그러면은 고민이 생긴단 말이야. x, y, d로 할지 가운데 놈의 제곱을 양끝에고 아니면 여기 a, ar, r분의 a 할지 이게 고민이 생기는데 지금 미지수가 주어져 있죠. 고민할 필요가 없죠. 뭘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사용하면 된다고. 이미 주어져 있는 미지수인데 맞니? 가운데 놈의 뭐가? 제곱이 양끝에 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했으니까 이해되겠습니까? 미지수가 없을 때 이런 고민한 거지. 지금 미지수 있는데 뭐. 알겠니? 그때는 이걸 쓰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세 숫자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역시 미지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가운데 놈의 몇 배?
2배가 양 끝에 합과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식이 몇 개 있는 거죠? 2개 있는 거고 얘를 뭐 하시면 연립을 잘하면 얘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연립을 어떻게 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얘가 1차잖아. 얘가 2차잖아. 그러니까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래서 y 대신에 뭐라고 적으면 돼요? 4분의 x 플러스 3g 되겠죠? 얘가 y잖아요. y는 맞지? 얘를 여기다 넣을게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전체 제곱은 xg 되겠니? 자, 4분의 1 제곱하면 16분의 1일 거고 x제곱 6xg 9g 제곱은 xg네요. 자, 양변에 16배를 해서 여기다 적을게. 그러면 16xg가 되겠죠. 자, 이 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xg가 되고 플러스 9g 제곱이죠. 자, 방정식 풀이는 인수분해가 갑이죠. 무조건. 맞니? 인수분해 되면 제일 좋아. 지금 인수분해 됩니까? 네, 인수분해 됩니다. 되겠죠? 따라서 x가 9g가 되거나 또는 x는 g가 되면 돼요. 자, 그런데 x가 g가 된다는 뜻이 뭐예요?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서로 다른이라는 말에 모순이 일어나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문제 조건에 모순이 일어나서 x는 9g라는 것이 결정이 되고 하나로 태기를 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다시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 되겠니? 자, 그래서 이번 식에 대입을 하면 자, 4y라는 것은요. 자, x 대신에 9g를 넣은 거죠. 요거 대신에 대입법을. 자, 그랬더니 4y는 12g가 되는 거고 4로 나누면은 3g가 되겠죠. 됐나? 그래서 초반에 있던 xyg 뭡니까?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잖아. 지금 나 공비 R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선생님이 방금 구한 문자를 적용해서 해볼까? x는 9g라고요. y는 3g라고요. g는 g라고요. 맞습니까? 이 세 숫자는. 따라서 얘는 공비가 얼마인? 네, 3분의 1인 등비수열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답이 뭐예요? 3분의 1이 답이 됩니다. 끝났어요. 자, 여기서의 잔소리는 이겁니다. 미지수가 없으면은 고민하지만 있는데 뭐 고민하고 있어. 그냥 등비 중앙 쓰고 등차 중앙 쓰면 돼요. 자, 594번은 선생님이 간지나는 풀이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 기본 계산도 한번 해볼게요. 자, 간지나는 풀이는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A의 N이 A1에 R에 N-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항사의 관계란 말이야.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은 어떤 관계가 있니? 라고 했을 때 이게 요 둘의 뭐? 차이가 여기 있으면 돼요. N-1이 여기 있으면 되는 거야. 역으로 얘기하자면 이 둘을 더하면 뭐가 되는 거죠? 합이 N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 둘을 더한 게 여기 있으면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다섯 번째 항은 두 번째 항하고 첫 번째가 아니야. 두 번째 항하고 어떤 관계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AN이 등비일 때 등비. 자, 그러면 R 공비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몇 번 곱해져야 몇 번 거듭 제곱돼야 다섯 번째 항이 됩니까? 얼마? 하나, 둘, 셋, 3. 되겠죠? 왜?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5가 돼야 된다니까? 되겠니? 실제로 그리고 이거는 A2, A3, A4, A5가 있잖아. 여기다가 지금 곱하기 뭐 하면 R 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A2 입장에서는 A5로 갈 때 몇 번 공비를 곱하면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칸이니까 R 곱하기 R 곱하기 R. 즉, R에 세제곱이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이 그냥 이 둘의 합이 얘랑 같으면 돼. 이런 뜻이에요. 자, 그거를 갖다가 쓸 때 이것도 된다. 얘들아. 5가 있고요. A8이에요. 곱하기 R 몇 제곱? 이 똥멍청이들아. 마이너스 3이잖아. 이 둘을 더해서 뭐가 되면 된다고? 5가 되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음수가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크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A에 N은 A에 뭐 M 해놓고 R에 몇 제곱이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몇 제곱이죠? 둘을 더해서 얘가 나와야 된다고. 되겠니? N-M 제곱. 되겠죠? 그리고 대소가 N이 더 크든 M이 더 크든 상관이 없다고 이거는. 알겠지? 그래서 무시. 선생님 그게 어땠다는 거죠? 자, 이걸 보세요. 자, 선생님이 이 1번씩 보이죠? 자, 여기에서 갑자기 발상적으로 아이디어를 썼습니다. 양변에 R을 곱하자, R. 여기 등비수열을 했으니까 그 공비가 있을 거 아니야? 공비를 곱했어요, 여기다가.
자, 그럼 이 항은 뭐가 됩니까? A1에다가 R을 곱한 거고요. A3에다가 R을 곱한 거죠. 물론 A5에다가 R을 곱한 건데 생략을 해서 제일 끝에 A2K-1에다가 R을 곱한 겁니다. 그게 91R이겠죠? 자, 질문입니다. 자, 얘는 방금 했어. 얼마인가요? 하나, 둘, 셋. A2입니다. A1에서 공비 R을 곱하면 이만 얘기겠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는요. 하나, 둘, 셋. A4입니다. 이거 두 개 더하면 얘라니까, 이 새끼야. 이거는요. 이거 두 개 더하면 A의 2K입니다. 다음 항이 나온다고, 다음 항이. 공비 R만 곱하면. 되겠죠? 이게 뭐예요? 자, 이게 문제에서 줬던 첫 번째 식이고, 이게 두 번째 식이거든. 근데 첫 번째 식에다가 R을 곱했더니 바로 뭐가 나왔죠? 두 번째 식이 나왔어요. 두 번째 식이 나왔어요. 짝수 번째만. 되겠니? 따라서 얘랑 얘랑이 뭐죠? 같죠? R이 얼마죠? 3입니다. 자, 답은 자연수 K를 구해야 된단 말이지? K를. 그러면, 자, 요거 하나 갖다 쓸까요? 아니면 이걸 갖다 쓸까요? 상관없는데, 이걸 갖다 쓸게. 이걸 다시 1번식에 대입할게요. 1번식에다가. 건너뛰고 있어요. 자, 얘는 첫 장을 지금 1이라고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공비가 지금 3이니까 3의 제곱이 됩니다. 왜? 세 번째 항이니까. 맞지? 뭐 하나 더 적을까? 얘는 3의, 5니까 3의 4제곱이 되겠죠. 숫자로서. 자,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는 건데, 끝에 항은 뭐예요? 뭐 적어주시면 되는데, 걔가 91이라고. 선생님 왜 이렇게 쌩까고 있냐면, 어쨌든 항수가 중요하다고. 항수 몇 개입니까? 항수 몇 개야? 그걸 봐야지. 몇 개입니까? K개. K 먼저 올 수예요, 얘가. 맞지? 그래서 K개입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등비 합공식 쓸까요? 공비가 지금 9죠. 요거 9. 자, 항수 K -1의 초항 1이에요. 얘를 했더니 91이 되는 거네요. 자, 이거 8이란 말이지. 9K -1이 8을 곱하면은 8, 98, 72. 728이 되네. 됐나? 자, 729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729는 3의 몇 제곱이죠? 6제곱. 맞니?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3의 5제곱이 243이잖아. 거기다 3을 곱한 거예요. 따라서 얘를 이항했더니 뭐가 되는 거죠? 729가 되는 거고, 3의 6제곱이니까 9의 몇 제곱입니까? 3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K는 3이 됩니다. 됐니? 간지 좀 나냐? 간지가 좀 나? 괜찮아? 오, 이걸 R을 곱했을 때 얘를 다시 뭐라고? A2라고 적을 수 있구나. 이렇게. 자, 근데 그냥 뭐 간지 안 나도 풀려요. 무슨 말이냐면 계산으로 풀겠다 이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어쨌든 등호가 두 개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식을 두 개 세울 수가 있다는 뜻이고, 이거를 가만히 둘 수 없잖아. 뭘 이용해서? 합공식을 쓰면 돼요. 첫째 항이 1이라며. 공비 모르니까 이거 R제곱이죠. 왜냐면 셋째 항이라서. 이건 R4제곱이죠. 맞지? 등비 합공식 써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R제곱 빼기 1분의. 자, 이 수열의 공비는 R제곱이야. 왜? 두 칸씩 건너뛰었으니까 공비가, 원래 공비가 R이면 두 칸씩이니까 R제곱이 된 거지. 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자, 어쨌든 얘고요. 항수가 몇 개입니까? 이거 항수 몇 개야? K개라고요. 맞지? 이거는 항수 몇 개입니까? 2, 4, 6, 8에서 뭐요? K개라고요. 짝수 번째만 간 거 아니야? 맞지? K번째 짝수고. 그래서 어쨌든 얘는 K개 빼기 1에 초항 얼마죠? 1이죠. 걔가 91이다.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요 식을 세워볼게요. 얘는 초항이 1이고 공비가 R이기 때문에 R이죠. 이거는 뭐예요? R 세제곱이죠. 얘는 뭐예요? R 5제곱이죠. 다 일반항 적용한 겁니다. 지금. 왜? 지금 AN이 1 곱하기 R의 N-1제곱이니까 여기 2 넣고요. 여기 4 넣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가볼게요. 역시 얘는 어떻습니까? 등비 수열이죠. 공비가 뭐인? R제곱인. 되겠니? 그래서 R제곱 빼기 1에 R제곱에 항수가 K개고 지금 맞지? K개. 초항이 뭐예요? R이란 말이지. 됐나? 자, 식이 두 개 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뭐 한다고요? 변변을? 등비는 나눌 거라고요. 나눠볼까? 나누기 전에 뭘 해주시면 좋다고? 인수분해를 하면 좋은데 인수분해 할 것도 없는데 이건 왜냐면 나누면 어때? 이거 같고요. 이거 같습니다. 알겠니? 그냥. 그리고 얘도 3으로 나누어지죠. 맞습니까?
따라서 좌변은 뭐가 남냐면 얘만 남아서 R분의 1이 되고요. 우변은 3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R이 3이 나와요. 되겠지? 자, R이 3이 나온다는 결과가 여기랑 동일하죠. 이 이후에 K 구하는 것은 역시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하면 되는 거라서 이거 생략할게. 그래서 계산을 잘 하시든지, 알겠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항사의 관계를 이용하시든지. 선생님이 여기 아까 지웠는데 그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일반적으로 항사의 관계라고 부를 겁니다. n번째 항을 n번째 항과의 관계로 보면 공비가 뭐가 되는 거지? 그렇죠? n-m개에 들어간다 이거죠. 이게 n번째와 n번째의 항사의 관계 이렇게 얘기할게. 이걸 이용해서 푸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595번. 595번은 안 풀려요. 똘똘이 스모프들도 못 풉니다, 이거는. 자, 595번은 정말 잘 안 풀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제안하는 방법을 꼭 자기 걸로 만들어주세요. 왜 안 풀리냐? 얘를 볼 때 얘가 당연히 의심할 거야. 등차니라고 의심했을 때 등차는 아니죠. 더하기 90, 더하기 900. 이게 일정하지 않잖아. 맞지? 등비니라고 물어보니까 이것도 아니야. 곱하기 11 하면 되고 얘에서 이거 곱하면 얼마예요? 딱 안 나눠 떨어지죠. 얘가 999분의 99란 말이지. 맞니? 얘는 10 점 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되거든요. 같은 값이 아니야 이게 또. 맞지? 등비도 아니야. 왜? 일정한 값이 곱해진 게 아니니까. 등차도 아니야. 등차도 등비도 아닌데 선생님 못 구합니다. 그래, 그게 맞아. 못 구하는 게 맞아. 왜? 배운 게 등차 등비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저나 이거는 뭐 하자고요? 워낙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 암기를 합시다. 자, 얘를 이렇게 고치는 거야. 스페셜하게 기억해야 돼. 얘는 10 빼기 1로 고치는 거예요. 첫째 하나. 얘를 100 빼기 1로 고치는 거예요. 1000 빼기 1로 고치는 거예요. 되겠니? 그러면 등차 등비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있을 때 우리가 수열 제일 첫 단원에 했었어. 뭐냐면 수를 그냥 배열하면 다 수열이거든. 그러니까 규칙을 보려고 했을 때 보입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 있죠. 바뀌는 거. 바뀌는 것만 관찰을 하는데 뭐? 여기 있는 항 넘버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랑 1일 때 1이고 2일 때 2고 3일 때 3이잖아. 그러면 n일 때는 뭐가 되겠니?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10의 n제곱 빼기 1이요.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얘는 등차도 등비도 아니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좀 암기하자 이거죠. 기억해야 돼. 뭐 이렇게 해서 이해를 했다 하기보다는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해보지. 질문. 자, 3, 33, 333, 3333. 이렇게 되는 수열의 일반항 구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방금 했다, 이 새끼야! 이거는 알잖아. 99 알잖아. 맞니? 999 알잖아. 맞습니까? 따라서 이걸 안다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9분의 1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 1, 1, 1, 1, 1. 이놈의 일반항을 아는 거예요. 사실 9분의 1을 하게 되면. 맞지? 얘가. 그러니까 얘는 9분의 1이 아니라 333, 33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9분의 3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앞에다가. 되겠니? 그래서 10의 n제곱 빼기 1이 아까 전에 했던 999가 나오니까 여기다 앞에 9분의 3을 해주시면 얘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줄에 그냥 적어 달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래서 좀 부탁을 했다 이거예요. 암기하자고. 등차 등비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자리값이 같은 게 반복되면은 이런 수열이다. 특별하게. 자, 근데 얘를 n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일단 일반항 찾았거든. n항까지 합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얘를 다 뭐 해야 돼요? 더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죠. 선생님 문제가 생겼는데요. 얘 등비 수열이 아닌데 등차 수열도 아닌데 어떻게 합을 구합니까? 준호야 어떻게 합을 구하니? 이거를 재구성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것만 먼저 더하세요.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어차피 더하는 입장에서 순서 조금 바꾼다고 해서 값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 몇 개 있는 거죠? 마이너스 1이 n개 있는 거잖아요. 왜? 여기 하나 나오고 하나 나오고 하나당 하나 나오잖아. 그러니까 n개 있습니다. 여기. 자, 이게 n개 있으면 뭐라고 적으면 돼요? 마이너스 1 곱하기 n 적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되겠지? 자, 얘는 이제 무슨 수열이 된 거예요? 네, 등비 수열이 된 겁니다. 공비가 10 맞니? 자, 그래서 여기 초항은 10이고요. 공비는 얼마죠? 10. 항수는 몇 개죠? n개. 등비 합공식을 쓸게. 10-1. 10에 항수 n개 빼기 1의 초항 뭐요? 10.
빼기 n 되겠니? 얘가 우리가 원하는 합입니다. 이게 답이야. 알겠지?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다만 적을 때 이거 뭐 통분해서 답을 적어주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거 9고요. 그래서 9분의 분배하면은 10의 n 플러스 1제곱이 될 거고요. 빼기 10. 맞죠? 요거 분배하면 되겠니? 자, 596번을 보면 문제를 보자마자 뭐가 생각이 나요? 부분합이 생각이 납니까? 왜냐? n개까지의 합, 2n개까지의 합, 3n개까지의 합. 지금 물어보는 게 정확하게 n개씩 딱딱 뭐 할 수 있죠?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맞지? 근데 여기는 2n이니까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S2n은 얘를 말하는 거야. 맞죠? 그리고 S3n은 얘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등비 수열을 이룬다면 뭐가 등비 수열이냐면 요거는 SN. 맞지? 얘만 보면. 자, 근데 요거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S2n에서 SN을 뺀 거 있죠? 얘가 바로 요 사이 부분에 있는 n 플러스 1부터 2n까지 더한 거야. 그 다음 여기는요. S3n에서 S2n을 빼줘야 요 n개만 나온다고요. 되겠습니까? 따라서 쓰려고 한다면 잘 써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가볼까? 첫 번째. 얘는 보세요. SN이 얘지. 맞니?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까? 얘는 공비가 R의 N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초항으로 본 거잖아. 이 순서를 등비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적을 수 있는 거죠? SN에다가 뭐? R의 N제곱 곱하면 돼. 왜? 여기다 곱한 거잖아, 공비를. 여기는 SN에다가 공비를 몇 번? 2번 곱하면 돼. R의 2N제곱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SN. 얘는 SN의 R의 N제곱. 얘는 SN에다가 R의 2N제곱을 곱했다 하시면 S3에는 어떻게 되나요? 3에는 이거 더하기 이걸 해야 3n이잖아. 이걸 더해야 3n이란 말이지. 맞니? 그래서 SN으로 묶어낼게요. 1 더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R의 2n이 되겠죠. 맞니? 이거 더하기 이거 한 거예요, 지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약분을 하게 되니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7이 나왔어요.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SN분의 S2n을 구하래. 자, SN은 얘고요. S2n은 보다시피 이거 두 개를 더해야 S2n입니다. 이 두 개를 따로따로 더해야. 그래서 SN으로 묶어내면 자, 1 더하기 R의 N제곱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 플러스 R의 N제곱 얘를 구해봐. 이게 질문이네요. 자, 주어진 식이 지금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R의 N을 구할 수 있어요. 왜? 인수분해 되잖아. 이거 뭐 치환까지 굳이 해야 되냐? 치환 안 해도 되겠지. R의 2n제곱이고요. R의 n제곱이고 빼기 6이잖아요. 자, 이거를 R의 n제곱으로 뭐 t라고 치환하게 되면 이건 뭐 t제곱, t,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데 그냥 곧장 여기서는 인수분해 할게요. 이렇게. 됐나? 자, R의 n제곱이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R의 n제곱이 2래요. 자, 지금 공비가 1보다 커. n제곱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1보다 커. 맞지? 1보다 큰 것을 거듭 제곱하더라도 여전히 부등호 방향은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내가 구한 답 중에 1보다 뭐한 거 큰 걸 선택해야 돼. 얘는 모순이야. 됐니? 그래서 R의 n제곱이 2잖아. 여기에 2를 뭐 하시면 넣으시면 정답이 3이 됩니다. 잠깐. 근데 이렇게 푸니까 어때요? 뭐 잘 풀었죠. 근데 봐봐. 우리가 이미 사전적으로 알고 있던 부분합도 등비야. 이걸 썼는데 계산은 피할 수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봐봐. 시간차가 얼마 안 나. 뭘 하는 풀이와 생 계산과. 그러니까 생 계산도 잘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SN분의 S3n이 지금 7이라며. 자, 계산할게요. 생 계산 등비잖아. 등비. 맞지? 공비가 지금 뭐라고? R이고 초항이 몰라. 그러면 그냥 이거 쓰세요. 뭐? R-1에 R의 n제곱 빼기 1의 초항이 있잖아. 얘는 3n번째까지 합이잖아요. 공비가 달라지진 않을 거고요. 항수 달라졌고요. 초항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되겠니?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계산의 핵심이 뭐라고? 등비의 계산의 핵심은 변변 나누기. 그리고 여기 뭐? 인수분해 되겠니? 자, R의 n제곱의 세제곱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세제곱 빼기 1의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R의 n제곱 빼기 1에 R의 2n제곱, R의 n제곱 플러스 1.
선생님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까? 그냥 되겠니? 요 정도 스피드로 되겠죠? 이게 인수분해. 준호야 쳐다봐야지. 시작에 또 땅 보고 있어. 인수분해 이거 되겠죠? 세제곱 공식. 자, 약분 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같네, 이게 그냥, 그지? 그냥 싹싹. 해서 결국에 남는 게 뭐다? 아래 2n제곱 플러스 아래 n제곱 플러스 1이 7이다. 이게 나온 거예요, 7. 자, 그 다음 계산 과정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계산을 치환해서 뭐 인수분해 하고요. 그 다음 내는 거 동일하거든. 그러니까 봐봐. 센 계산이 어때, 오히려? 더 낫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합 계산 있잖아. 이게 유리해야 이렇게 쓰는 게 의미가 있잖아. 그래서 지금처럼 쓰다가 좀 너무 복잡해 보이거나 하면은 오히려 센 계산이 괜찮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 알겠지? 알겠니? 자, 597번 선생님이 일부러 596번과 같이 보게끔 띄웠는데 왜 그러냐? 분명히 여기는 뭐예요? 부분합을 쓰니까 망했어. 망했다기보다는 뭐 그렇게 이득이 없었어. 센 계산이 나왔다고. 맞지? 근데 밑에 문제는 뭐라고? 센 계산보다는 부분합이 훨씬 나아요. 왜 그러냐? 몇 개? n개를 더했지? n개를 더했어. 얘가 얼마라고? 36이래요. 그 다음 n개를 또 더했지? 2n까지니까. 얘가 얼마라고요? 18이래요. 그러면 그 다음 n개를 또 더하면은 이건 자동으로 무슨 수열을 이룬다? 자, 얘가 태생이 무슨 수열이었어요? 등비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합도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되겠지? 곱하기 얼마 됐죠? 2분의 1. 곱하기 얼마 하면 되겠어요? 2분의 1. 되겠지? 9라고. 9. 되겠니? 따라서 a 2n 플러스 1부터 a 3n까지. 자, 요걸 말하는 거잖아. 이거 2n 플러스 1부터 3n까지. 이거잖아, 이거. 맞니? 답 9예요.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압도적으로 부분합을 이용하는 게 편하겠다. 자, 하여튼 잔소리는 부분합을 잘 이용하세요. 근데 문제 풀다가 부분합 쓰다가 너무 복잡해져. 그러면 빨리 포기하고 센 계산하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겠다. 이 정도 잔소리입니다. 자, 598번 선생님이 문제 푸는데 여기는 선택을 하나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이냐? SN이 보이지? 그러니까 SN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래? 아니면 이 S를 뭘로 바꾸어서 S를 N으로 바꾸어서 문제를 풀래? 자, 같은 값이면 SN보다 AN이 나아. 왜냐면은 생각해봐. 이게 등비수열이더라도 복잡하잖아, 식이. R-1분의 R의 N제곱 빼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초항 A. 근데 이거는 뭐예요? AR의 N제곱 N-1제곱. 간단하잖아. 등차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N에 관한 몇 차? 2차식인데 얘는 1차잖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계산이 더 간단해요. 항상. 맞지? 그래서 바꾸는데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바꾸나요? S랑 A는. 자, S랑 A는 이런 관계밖에 없어요. S라는 기호는요. AN이라는 것을 1부터 N까지 더한 거야. 그렇지? 그럼 이걸 바꿀게요. 어떻게 바꿀까? 자, S에 N 플러스 3이야. SN이야. 준호야, 땅 그만 쳐다봐라. 선생님 신발 쳐다보나? 왜, 뭐가 불만인데, 오늘?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뭐, 아니면 여기 칠판 떨어진 게 마음에 안 들어? 빨리, 임마.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쳐다봐, 칠판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를 써주세요. 어떻게? 요걸 이용한다니까. 이것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부터 해서 어디까지 더한 거예요?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요? A에 N 플러스 3까지 더한 거야. 물론 그 앞에는 뭐도 있어요? A에 n 플러스 2도 있고요. a에 n 플러스 1도 있고요. an도 있고요. 맞습니까? 해서 이걸 지나서 여기까지 더한 거라고. 맞니? 일부러 여기까지 적어준 거다. 하나 더. 자, 이거는 s에 n을 뺀 거잖아.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예요? n번째까지 더한 거라고. 맞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없어진 거예요? 뭐가 없어진 거냐고. s가 없어지고 a로 다 쓴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같은 게 보입니까? 지워지는 게. 자, 여기 AN부터 해서 쌀이 지워져서 결국에 남는 건 얘만 남아요. 남는다는 것이 이거 다음 항이 뭐죠? A에 N 플러스 1, 그 다음 A에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이 뭐다? 13 곱하기 3의 N-1이에요. 됐니? 자,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이제 A로 고쳤잖아. 이거는 할만하다고 계산. 뭐예요? 등비수열이니까 첫 장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AN은
A에 R에 n-1제곱이 말이지 모르더라도 그냥 A, R 미수로 쓴다면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n 플러스 1 넣은 거잖아. 맞죠? A에 R에 n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얘는 뭔가요? 또 처음부터 놓고 있지 마라. 곱하기 R 한 거다. 다음 항이잖아. 하나 R 곱한 거. 얘도 R 곱한 거죠. 그래서 이걸 더했더니 얘가 됩니다. 이거. 되겠니? 자, 선생님이 이 위에다가 좀 한번 적을게. 공통으로 보이는 게 뭐예요? A에 R에 n제곱이 공통이죠? 1 플러스 R 제곱이 되겠네. 되겠나? 위에다가 적었어요. 자, 여기 잘 생각해봐. 똥멍청이다. 잘 생각해봐. 이 식은 누구에 대한 식이야? A에 대한 식이야? R에 대한 식이야? N에 대한 식이야? 물론 다 말은 맞죠. 그러나 변수, 바뀔 수 있는 숫자는 뭐예요? 모든 N에 대해 성립하는 거야. 이 식 자체가 생각해봐. 원래 여기서 나왔잖아. 여기서 나온 거고. 맞지? 여기다가 N에다가 뭐 넣어도 1넣어도 성립하고 2넣어도 성립하고 3넣어도 성립하고 4넣어도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에요. 맞니? 자연수는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에 성립하는 뭐죠? 얘는 항등식이란 말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을 n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순서만 바꿀게. 이렇게 쇽. 됐니? 그러면 n이 붙어있는 식은 이거잖아. n이 붙어있는 식은 이거잖아. 맞지? 이 둘이 같아야 되는데 이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이 있잖아. 그래서 얘를 고쳐냅니다. 어떻게? 3의 n제곱과 3분의 1로 고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다시피 이 부분 보입니까? 얘랑 얘랑이 뭐 해야 돼? 완벽하게 같고요. 그 다음 얘랑 얘랑이 완벽하게 같으면은 뭐가 된다 이거죠? 이 둘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항등식으로 풀었어요. 약간 맞지? 근데 항등식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항식에서 성립했단 말이야. 우리가 고1 때 했던 거. 근데 지금처럼 지수에 있더라도 그냥 항등식의 아이디어를 착용을 해서 그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개수 비교 비슷하게 푼 거죠 지금. 그래서 R이 얼마예요? R이 3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A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뭐가 돼야 됩니까? 3분의 13이에요. 근데 지금 R이 3이라고 이미 했단 말이야. 맞죠? 그럼 얘가 13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A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3분의 1입니다. 자, 최종적인 답은 A4를 구하래. A4를. 그래서 첫째 항에다가 공비가 3번 들어가면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1 더하기 3에서 4가 되면 되니까. 자, 첫째 항이 3분의 1이고요. 공비가 3이거든. 세제곱에서 9가 답입니다. 9. 여기까지는 할만하지? 여기서 문제예요, 여기서. 여기서 문제고. 이거를 지금처럼 선생님처럼 세련되게 못 풀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혹시 풀 수 있는 대안을 선생님 좀 제안해야 되니까. 발견 못 할 수도 있어. 다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게 n이 뭐일 때 성립합니까? 1일 때 성립하겠죠, 당연히. 왜?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저기다가 1을 한번 넣어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3의 0제곱이니까 그냥 13이네요. 그 다음에 저희는 n에다가 2를 넣어도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니? 맞죠? 1을 넣어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네. 3 곱하기 13. 되겠죠? n에다 3을 넣어도 성립하겠지. 근데 잠깐만, 이 똥멍청이들아. 식이 몇 개 나왔니, 지금? 2개. 미지수 몇 개니? 2개. 선생님 믿습니까? 아멘. 변변을 뭐 하시라고요? 나누라고? 나누면 새끼들아, 이 똥멍청이들아. 나오잖아. R분의 1이 얼마라고? 3분의 1이니까 R이 3이 됩니다. R이 3이면 똑같이 대입하면 A가 뭐가 나온다는 거죠? 네. 3분의 1이 나온다 이거죠. 똑같이 이제 마지막에 이건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식은 모든 n에 대해 성립하니까 여기 숫자 2개 넣어서 식 2개만 얻어내면은 미지수가 2개니까 당연히 이 둘은 연립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조금 현실적이긴 합니다. 너희 입장에서. 그래서 n에 1 넣고 2 넣은 관계식 2개를 통해서 처리를 한 겁니다. 선생님, 저는 99랑 100을 넣고 싶은데요. 나가! 알겠지? 나가, 이 새끼. 답은 나오겠지만 식만 2개 얻어내면 되는 건데 왜 굳이 그렇게 넣어? 또 이상한 변태 같은 애들 또 뭐 넣겠습니까? 5하고 83 넣을 건데요. 나오겠지. 근데 간단한 거 넣으세요. 인생 그렇게 이상하게 나한테 반항하듯이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알겠죠? 제일 간단한 거 넣어주세요. 자, 599번은 선생님 빠른 풀이를 제안할 거고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이거는 등비 수열에서는 등차랑 비슷하게 곱의 대칭 구조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등차 수열에서는 곱을 안 물어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N이 등비예요. 이게 등비예요. 자, 등비인데 여기가 첫째 항이 1, 2, 4, 8, 16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첫째 항과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 번째 항이 있을 때 얘네들을 다 곱한 값을 구하래.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일단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왜? 곱하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합은 공식 있잖아. 합공식이. 근데 곱 공식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이걸 물어봐? 이때는 말이에요. 등비에서만 가능하고 지금처럼 대칭 구조가 있습니다. 곱의 대칭 구조. 자, 무슨 말이냐면 얘랑 곱해보세요. 얼마입니까? 16. 얘도 곱하면 얼마죠? 16. 맞니? 이게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렇다 이거죠. 등비 수열에서는. 자, 여기서 자, 오른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가면은 이게 값이 항상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칸 가면 역시 또 값이 같습니다. 되겠니? 자, 여기는 만약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32라고 만들고 여기 2분의 1 만들어도, 왜냐면 이게 등비 수열이 되려면 이 둘 곱하면 또 16이거든요. 자, 지금처럼 홀수일 때는 이렇게 되지만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1, 2, 4, 8, 16, 32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A1부터 해서 A6까지 곱하래. 이러면 자, 1 곱하기 얼마? 32. 2 곱하기 뭐? 16에서 32. 4 곱하기 8에서 얼마요? 32. 즉 다시 말해서 얘를 곱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순서를 뭐해서? 바꾸어서 이렇게 곱해도 된다 이겁니다. 1하고 32랑 먼저 곱하고 2랑 뭐 16하고 먼저 곱하고 그 다음 4랑 8이랑 곱하고 되겠니? 그러면 뭐가 32가 몇 번? 3번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개수를 맞추길 원하잖아. 개수 3번, 32가 3번 말고 6개니까 6번.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고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똑같은 숫자의 곱으로 나타내봐. 32는 어떤 두 숫자의 곱인가요? 같은 숫자. 어떤 숫자가 있는데 제곱하면 30이래. 야, 이 녀석들아, 이거 뭐예요? 루트 32죠. 루트 32. 맞니? 루트 32는 4루트인가요? 맞습니까? 따라서 얘가 1 곱하기 31을 뭘로? 지금처럼 4루트 2 곱하기 4루트 2로 바꾸는 거야. 왜냐면 그러면 얘는 어쨌든 곱하면 32가 되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4루트 2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맞니? 그러면 4루트 2가 몇 번 있다? 6번 곱해져 있다 해서 4루트 2의 6제곱 이렇게 해서 곱을 대칭 구조를 이용해서 답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동일한 느낌이죠. 뭐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것과. 그러면 얘는 우리가 등차수열에서는 중앙값이라고 배웠잖아. 중앙값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둘 다하고 2로 나눈 값이거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둘을 곱하고 2로 나누면 돼야 안 돼. 2를 나눈 게 아니라 루트를 씌워야 돼요. 유식한 말로 뭐라 하는지 아나? 자, 봐라. 둘을 더하고 2로 나눕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산술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산술평균, 뭐 중앙값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둘을 곱한 다음에 뭐 하는 거지? 루트를 씌우는 거죠? 얘는 뭐예요? 기하평균입니다. 기하평균은 언제 쓰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3m야. 여기에 6m야. 이러면은 기하평균을 구하세요. 이거예요. 이런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넓이가 똑같이 했을 때 넓이가 똑같이 면적은 같은 거예요. 면적은. 그러면 그러니까 가로 길이는 조금 짧아질 거고 세로 길이는 조금 길어지겠지. 3보다 좀 커지겠고 얘는 6보다 좀 작아지겠죠. 했을 때 넓이가 같아지게끔 하는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니? 라는 게 기하평균입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3 곱하기 16이 x제곱 이렇게 해서 x는 루트 18 이렇게 나오는 거죠. 4보다는 좀 크겠죠. 루트 18이라는 게 4점 블라블라잖아. 그러면 이게 정사각형 넓이가 얘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하평균이라고 부른 거지. 둘 곱하고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루트를 씌우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얘는 항상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기하평균을 구해. 그런 다음에 개수의 거듭 제곱하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홀수여서 문제였잖아. 지금 얘를 어떻게 하자고요? 자, 순서를 바꾸면 1 곱하기 16, 2 곱하기 8, 4 되겠지? 자, 얘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얼마죠? 4. 4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이거는?
4개, 5개 있는 거죠. 4에 5제곱 이렇게 하시면 답이에요. 자, 개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 거야. 6개 곱했기 때문에 6이고, 5개 곱했기 때문에 5. 근데 여기 오는 건 뭐라고요? 양끝을 더해서, 양끝을 곱해서 뭐? 루트를 씌운 기하평균을 써주시면 돼요. 홀이든 짝이든 마다 관계없다. 알겠지? 다 됩니다. 자, 갈게. 이 모든 수열항의 곱이 511. 곱. 이거 다 곱해서. 이게 다 곱했더니, 맞지? 다 곱했더니 511이에요. 어디서부터? AN만 곱한 거 아니야? 이거 전부 다 곱했더니. 알겠지? 2분의 1과 8 사이에 숫자를 낑가 넣어가지고, 그 낑가 넣은 게 등비수열이라고 알겠지? 이걸 다 곱했더니 얘라고. 됐다. 이거 곱하면 얼마고? 4지? 4를 쓰면 안 돼. 4에다 루트를 씌워줘야 됩니다. 얘가 뭐라고? 기하평균이고. 걔가 몇 개 있다고? 몇 개 있니? 개수? 또 해야 되나? 주야, 몇 개 있노? 이제 다시 생각해봐. 이게 진짜 N개 있나? 네. 아니, 하나, 둘, 셋 해서 몇 개 있노, 여기? N개 있고, 예. AN까지. 여기 한 개 해서 몇 개 있냐고. N 플러스 2. 사람 새끼인가, 이거? 지금 몇 번째야, 지금 이게? 그렇지 않니? 자, 그래서, 자, 이 일정한 값인 둘을 곱해서 루트 씌운 루트 4가 n 플러스 2번 곱해져 있어요. 걔가 뭐다? 지금 510이다. 이게 2조 2. 2에 n 플러스 2가 512. 512는 2 9제곱이에요. 그래서 n은 7이 됩니다. 끝. 어때요? 정말 쉽죠? 곱의 대칭 구조. 곱의 대칭 구조를 쓴 거다. 곱의 대칭 구조를. 그래서 둘을 곱하고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루트를 씌운 그 값이 항의 개수만큼 있습니다. 해서 답을 해주시면 돼요. 답지 풀이가 궁금해? 아니요. 안 궁금해? 궁금하죠. 답지 풀이가 궁금하잖아. 빨리 그렇다 해줘. 답지 풀이를 해볼게. 알겠지? 물론 이 방법만 있는 거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냥 완전 계산력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얘는 보세요. 선생님이 B1, B2 이렇게 이름을 붙일게. 자, 다시 말해서 이거는 B의 n 플러스 2번째 항이거든요. 자, 등비수열이 n 플러스 2개 있어. 그러면 첫째 항이 지금 뭐예요? 2분의 1이고요. 공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B의 n 플러스 2는 자, 이거 바로 하세요. B1이랑 했을 때 공비가 몇 번 들어가야 돼요? 하나, 둘, 셋, n 플러스 1번이죠. 이 둘 다음 얘잖아. 맞니? 그래서 얘가 지금 8이라고요. 맞지? B1이 얼마? 2분의 1이죠. 2분의 1에 R에 n 플러스 1제곱을 했더니 8이 됐다고요. 다시 얘기하면 얘가 16이네요. 됐나? 일단 등비수열의 항 두 개를 숫자로 알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이 적었습니다. 그 다음 이 수열의 모든 항의 곱이 510이래. 그럼 갈게. 이 등비수열은요 B1과 B2 해가지고 어디까지? B에 n 플러스 2까지 곱했더니 얘가 510이라는 거잖아요. 자, 쓰세요. 공식 없으니까 그냥 쓰세요. B1은 B고요. 맞지? B는 2분의 1이죠. B2는 뭐예요? 2분의 1에다가 R 곱한 거죠. 2분의 1에다가 R 제곱 곱한 거죠. 해서 어디까지요? 2분의 1에다가 R의 n 플러스 1제곱까지 곱한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2분의 1은 몇 개 있어요? 2분의 1은 몇 개 있냐고? 이 새끼야! 이 몇 개 있냐고? n 플러스 2개 있잖아. 되겠지? R은 여기 보시다시피 지수법칙에서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요? n 플러스 1까지 더하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거 계산할 수 있다고. 이거 무슨 수열의 합이에요? 등, 차, 수열의 합이잖아요. 둘 더하고 2로 나누세요. 뭡니까? 자, 무슨 말을 한 거냐면 다시 얘기할게. 1부터 해서 n 플러스 1까지 더한다는 것은요. 등차수열 합공식으로서 이 둘을 더하세요. n 플러스 2가 2로 나눈 이 중앙값이 몇 개 있다고요? n 플러스 1개 있다고요. 개수가. 그래서 얘가 다 더하면 이거라고. 등차 합공식을 이용한 거야. 됐네? 자, 그럼 여기 앞에 거 볼게. 2분의 1에 n 플러스 2를 했더니 여기는 R에 2분의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게 얼마다? 2의 9제곱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여기 관계식이 지금 3개 있었단 말이죠. 하나, 둘, 맞죠? 요거 때문에 3개 나온 거 아니야? 510이라고 해서. 자, 이 3개를 연립해야지 당연히. 세 번째 식이 얘인데 두 번째 식을 보니까 이게 있잖아요. R 따로 몰라. N 따로 몰라. R에 n 플러스 1제곱 이 덩어리가 16이야. 이 덩어리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이 덩어리를 준호야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겠니? 이 둘을 곱하면 얘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 전체가 얼마다? 지금 16을 넣을 겁니다. 16은 2의 4제곱 아닌가요? 그렇지. 그래서 2의 4제곱을 넣으면 요거랑 요거랑 지수법칙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2의
2n 플러스 2가 되겠죠.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좀 계산 생략했는데. 그 다음 여기도 밑을 2로 바꿀까요? 2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가 되겠죠. 2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지수법칙 써서 그게 2의 9제곱이라고요. 되겠니? 이제 지수 방정식에서 이 지수끼리 더하면 9가 다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거 2n이죠. 마이너스 n에서 n이고 플러스 4죠.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지. 얘가 9가 돼서 n이 7이 됩니다. 자, 계산 못할 정도는 아니죠. 할만합니다. 왜? 결국에 곱하기는 공식이 없기 때문에 나열해서 보니까 등차합으로 바꿔서 그냥 푸는 거예요. 그리고 연립을 할 때 이런 거 대입을 조금 센스 있게 잘 해주셔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인데요. 등비 곱의 대칭구조를 알면 개꿀떡, 개이득. 알겠니? 그래서 곱한 게 계속 일정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개수를 고정시킨다면 둘 곱한 것이 n 플러스 2개 있다 이러면 안 돼. 곱한 것에 뭐 루트를 씌운 게 n 플러스 2개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00번 볼게요. 600번 반지풀이로 풀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확대 축소로 풀게요. 자, 이거 선생님 삼각함수에서 한 거 아닌가요? 맞아. 사인 3x와 사인 x가 있다 쳐볼게요. 되겠지? 사인 x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여러분? 자, 여기까지만 그릴게. 2분의 파이까지만 그릴게요. 이렇게. 되겠니? 사인 x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러면 사인 3x 그래프는 어떻게 그립니까? 자, 이 앞에 3이 들어가면 오히려 3분의 1배에 뭐 한 거죠? 축소한 거죠. 맞지? 그래서 원래 있던 이 점이 2분의 파이 컴마 1이었는데 여기를 축소를 해서 정확하게 뭐가 되도록 그러니까 3분의 1이니까 2대 1 되도록 2대 1. 왜냐면 3대 1이니까. 되겠니? 요 점에 떨어진다고요. 되겠습니까? 이 점의 좌표가 뭐예요? 3분의 1 했기 때문에 6분의 파이 컴마 1이 되겠죠. 맞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가로선을 그었을 때 확대 축소를 했기 때문에 가로선을 긋게 되면 얘가 3대 1이라고요. 이 함수값 자체가. 여기서까지 거리와 이 함수값, 그 x좌표까지 거리. 3대 1이 되는 거고 얘가 만약 여기까지 물어보면 뭐 2대 1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확대 축소를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 질문해 볼게요. 16의 x제곱과 y꼴 2x제곱이 있어요. 되겠니? 그러면 자, 2x제곱 그래프 어떻게 생겼죠? 선생님 좀 가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16의 x제곱 그래프 어떻게 생겼죠? 라고 하게 되면 얘는 고칩니다. 어떻게? 2의 4제곱으로 고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고칠까요? 2의 4x 할게요. 얘랑 어떤 관계가 있어요? x 대신에 뭘 넣은 거야? 4x를 넣은 거야. x 대신에 3x를 넣은 거죠. 맞지? 기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있다고. 어떻게 한 거라고요? 4분의 1배 한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게 2x 그래프라면 당연히 16x제곱 그래프는 얘보다 좀 많이 가팔라. 맞지? 그런데 이 16x제곱 그래프를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지금처럼 아무 때나 가로선을 끊더라도 어떻게 된다고? 얘는 4대 1이라고. 맞죠? 4분의 1배 한 거니까. 되겠니? 여기 있네! 이 똥멍청한. 몇 컴마 몇이라고? 64, 2의 64제곱이라고. 됐나? 가로선 껐네. P1의 x좌표 얼마게요? 하나, 둘, 셋. 몇 배 한 거라고요? x 대신에 4x 넣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4분의 1배 한 거라고, 4분의 1배. 그림이 좀 그렇게 안 보인다, 그죠? 그림을 좀 이렇게 하자처럼 적어줬지? 이렇게 그려주면 안 돼. 이거 평가원 문제에서는 아마 이런 비율까지 맞췄을 거야. 이게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맞죠? 원래 진짜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개념 원리에 옮기면서 지면상 이렇게 그렸는가 봐. 그런데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이거는 신고해가지고 하면은 고칠 거야, 아마.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를 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 자, 4분의 1배.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16 맞지? 16이 된다고. 얘 4분의 1배가 된다고. 얘 64 했는데 4분의 1배 됐다고. 자, 됐니? 그 다음 여기 또 내려왔다. 이 점 좌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세로 좌표가 뭔지 모르겠다는 뜻이야. 여기 선을 껐어. 그럼 또 뭐겠어요? 똥청아. 4대 1이라고. 이게 비가 안 맞다 했다, 아까. 비가 안 맞다 했다. 그러니까 4대 1이라고요. 그러니까 또 뭐가 되겠어요? 얘 몇 분의 몇? 4분의 1배.
아니 뭘 노리고 나오는 문제예요. 이 수가 계속 시퀀스를 이루면 수열을 이루면 임마 규칙을 올 텐데 등비 규칙을 따르겠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태생적으로 그냥 등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말이 많은 거야. 됐어. 자, 그랬을 때 Qn X 좌표를 Xn이라 했죠. 자, Xn 나열해 볼게요. Q1이 어디입니까? 이거죠. Q1이 이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16이죠. 첫째 항이. 이거 계산하면 16이니까. 둘째 항은 뭐겠어요? 얘를 4로 나눈 거고, 셋째 항은요? 얘를 4의 제곱으로 나눈 거겠지. 그랬을 때 K분의 1보다 작아지는 N은 최소값이 6이 되도록 하래. 자, 일반항 적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X의 N제곱은 뭐가 됩니까? 초항에 R분의 1에 N-1 제곱. 됐니?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K분의 1보다 작대요. 그래? 그러면 X의 N제곱이 K분의 1보다 작다. 그럴 얘기는 16에 4분의 1에 N-1이 K분의 1이 성립하는데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이걸 만족하는 최소값이 얼마라고? 최소가 6이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N에다가 6을 넣으면 뭐가 된다고요? 성립한다는 얘기죠. 최소라고 했으니까 5를 넣으면 성립한다는 뜻이니 안 하는 뜻이니? 성립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얘를 5를 넣어서 성립했다는 얘기는 최소값이 5가 되겠지, 그러면. 되겠니? 뭐 7, 8, 9는 당연히 성립할 것 같은데 일단 관심도 없고요. 일단 최소가 6이 된다는 얘기는 6은 성립해야 되고 5는 성립 안 해야 돼.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여기다 숫자를 넣으세요. 6을 넣으면요. 얘가 성립을 해야 되고요. 자, 5를 넣으면 뭐 해야 된다고? 성립하지 않아야 된다고. 자, 성립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요. K분의 1보다 작다가 아니다는 뜻이지. 자, 여기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은 좌변이 작은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우변이 더 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니? 아니라고 이 새끼야! 크거나 같아야지. 작다의 반대는 크다 또는 같다잖아. 되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여기다 할게. 2의 10제곱이죠. 바로 적을게요. 2의 제곱이니까. 2의 4제곱이죠. 됐니? 그러니까 2의 6제곱이죠. 그러니까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지. 그래서 2의 6제곱하고 K를 비교했을 때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 양변 역수를 취한 거야.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됐니? 자, 4가 4제곱이니까 2의 8제곱이네요. 여기는 2의 4제곱이죠. 되겠니? 자, 여기는 2의 4제곱이죠. 2의 4제곱분의 1이고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2의 4제곱이 될 거고 K가 되는데 부등호 방향 바뀝니다. 역수 취하면. 되겠니? 따라서 K는 16보다는 크고요. 64보다는 작아요. 우리가 원하는 개수는 몇 개입니까? 자,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안 들어가면 개수는 둘을 그냥 뭐 하면 되죠? 네, 빼면 돼요. 그래서 48개가 답이 됩니다. 알겠니? 지금 여기 보면은 답이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갔다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 한 개 차이가 나.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풀이로 그냥 확대 축소를 만약 모른다면 그냥 생 계산을 하면 되죠. 그래서 계산을 만약에 한다 쳤을 때 풀이를 볼게요. 자, 여기는 일단 선생님이 Q1을 먼저 알아야 돼. 그랬더니 이 A점의 좌표가 64,2의 64제곱이잖아. 그러면 잘 안다 이거야. 우리가 이렇게 가로선을 긋게 되면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뭐다? 바로 Y좌표 같죠, 얘랑 얘랑. 맞니? 그래서 2의 64제곱이 되는 거야, 여기. Y좌표가. 왜냐면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이 세로값은 같잖아요. 맞지? 얘랑 얘가. 맞지? 그래서 얘가 얘랑 같다. 그러면 잠깐만, 이 네모라 하면은 얘는 어디 위에? 이 함수 위에 올라가야 되잖아. 대입하는 거야, 대입. 자, 둘은 Y값이 같다. 그 다음 대입 가는 겁니다. Y꼴 16X제곱에 자, 네모, 2의 64제곱을 대입해볼까? 그러면 2의 64제곱은 16의 네모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건 밑을 2로 바꿀 수 있겠죠. 2의 4네모가 되겠죠. 따라서 64는 4네모가 돼서 네모는 뭐가 되는 거죠? 네, 4분의 64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16이라고 16 되겠니? 그래서 첫째 항 있잖아. 얘가 16이 나온다 이거예요. 아까 여기 선생님이 얘가 X1이었으니까. 그럼 두 번째 항을 또 찾아야 돼. 두 번째 항을 또 어떻게 찾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Q1, P2가 또 가로선 껐을 때 만나는 두 점이거든. 다시 말해서 얘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얘랑 얘랑은 무슨 좌표가 같은 거예요? Y좌표 같고. 얘랑 얘랑은 뭐가 같은 거죠? X좌표 같단 말이지. 지금 여기가 16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6, 16에서 X좌표가 같다 이거죠. 이 둘은. 됐지? 그러면 이때 Y좌표 찾을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대입하면 되죠. 맞지? 어디? Y는 EX에 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16의 세모를 y는 2x에 대입합시다. 자, 세모는 2의 16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니? 그래서 여기는 2의 16제곱이 됩니다. 다시 뭐예요? 얘랑 역시 무슨 좌표 같다고요? 네, y 좌표 같으니까 x 좌표를 찾자 이거야. 또 뭐 하면 돼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이번에는 y 꼴 16의 x제곱에 뭘 넣어야 됩니까? 네모 컴마 2의 16을 넣어야 돼. 되겠니? 그래서 2의 16은 16의 네모 제곱이 되는 거고, 자, 여기에 2의 4제곱이죠. 2의 4네모는 16이 돼서 얘랑 얘랑이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모는 뭐가 되는 거죠? 네, 4분의 16이 되는 거. 되겠지? 그래서 열심히 해봤더니 얘랑 얘를 찾았죠. 맞습니까? 그 다음 또 계산을 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같은 계산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같은 계산을.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편의상 얘를 갑자기 느닷없이 뭐라고 한번 둘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얘를 xn이라고 한번 둬볼게요. 뭐라고? 요 점의 좌표를 지금 xn번째라 할게. n번째. 굳이 치자면은 선생님 여기 지금 구한 답은 뭐예요? 두 번째 항이죠.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입니다. 첫 번째 항이 지금 뭐였고요? 16이었고. 얘가 두 번째 항인데,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가는 걸 이거 보겠다 이거예요. 세 번째 가는 거. 그래서 일반화 하게 되면 뭐냐면은,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세 번째에서 네 번째, n에서 n 플러스 1번째 이렇게 일반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오타 양상의 관계를 보는 건데, 일단은 얘를 x2라고 쓴다면은 이 하는 계산 있잖아요. 이 계산. 얘가 또 어떻겠습니까? 동일하다. 왜 동일합니까? 선생님 여기 그려서 해볼게. 자, 여기 x2였어. 자, 숫자로 지금 4분의 16을 아는데 그냥 문자로 이렇게 둘게요. 그럼 얘 y 좌표는 뭔가요? 네, 2의 x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선을 그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놈의 무슨 좌표는요? y 좌표는요? 얘랑 같으니까 2의 x2가 되겠죠? 맞니? 그 다음 x 좌표는 뭐나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자, 대입하면 네모라고 할까? 대입하시면요. 16에 y는 16x 제곱이니까 자, 네모 컴마 2의 x2를 넣은 거예요. 자, y 자리에 2의 x2를 넣은 거고 여기에 네모를 넣은 거죠. 자, 그럼 여기 2의 4제곱 이렇게 바로 고칠까? 됐니? 그러면 얘랑 같아야 되니까 네모는 4분의 x2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4분의 x2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선을 긋게 되면 여기 만나는 이 교점 있죠? 얘가 뭐가 되는 거죠? 네, Q3가 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얘는 X3가 되는 거고, 얘랑은 또 무슨 좌표 같아요? 네, X 좌표 같죠. 그러니까 얘는 4분의 X2 이렇게 된다고요. 컴마 또 Y 좌표를 찾을 수는 있어, 알겠지? 자, 그래서 봤더니 얘가 X 좌표가 X2였어. 그러면 얘가 그놈의 4분의 1배가 됐죠? 맞니? 근데 얘는 다시 뭐 합니까? 이 X 좌표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Q3 X 좌표는요, 보다시피 뭐가 되는 거죠? x2를 4분의 1배 하면 돼요. 자, 근데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게 이거야. 얘를 만약에 3이라고 둔다면 이제 4가 될 거 아니야. 그 사이 관계는 뭐예요? 다시 똑같은 짓을 할 건데 계산 달라지는 게 있나? 뭐 달라지는 건 뭐밖에 차이 없어요. 이거 3이라고 바꾼 것밖에 차이가 없다. 이씨. 그럼 똑같이 3이 될 거고 3이 될 거고 3이 될 거고 임마. 그러면 또 4분의 x3가 될 거 아니야? 얘가 다음 항이.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보는 거 있지. 이게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보는 거. 더 나아가서 n에서 n 플러스 1번째 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얘기가 a에 n 플러스 1은요. xn에다가 4분의 1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이 나온 거예요. 되겠니? 그거를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보인 거예요? 그냥 계산으로 보인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이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선생님이 보인 건 이거죠.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갔던 연산이 있지. 이 행동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칙 연산이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그런 조작이 이런 짓이라 할게요. 여기서 선 긋고 만나는 점, 이런 짓이 어디서 n에서 n 플러스 1 가는데 동일할 거거든. 그러니까 요때 한 거 있죠. 요 규칙을 그대로 그냥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니? 자, 601번은 그냥 계산 문제고 도식화해서 답을 할게요. 도식화를 할 때 뭘 좀 조심하라고? 자, 마지막에 이자가 붙니 안 붙니 라는 도식화를 잘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유라는 매년 자, 올해가 1년이라고 1월 1일 할게요. 20만원씩 넣습니다. 5%네요. 10년 동안 넣었어요. 그럼 10년 1월 1일에 또 20만원 넣겠죠. 그리고 10년째 말에 이 금액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10년 12월 31일 날, 자, 이때 돈을 받을 거야, 유라는.
그러면 이거는 몇 년이 쓴 거예요? 1년이 쓴 거잖아. 그래서 이율이 5%라고 했으니까 1.05에 몇 제곱? 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니? 그 다음 앞에 있는 거는 당연히 몇 년 있었으니까 2년 있었으니까 요놈의 제곱해서 이자를 2번 받으면 되겠죠. 자, 이거를 싸그리 다 더한 게 뭐라다? 유라가 받는 원리합계가 되겠죠. 유라가. 자, 그러면 유라는 이렇게 되겠죠. 공비가 얼마지? 네, 1.05죠. 항수는 몇 개입니까? 얘가 10개죠. 10개니까 얘가 10개가 되는 거야. 초항은 어떻게 됩니까? 아, 네, 이자를 한번 받았죠. 그러니까 20에 1.05가 초항이 되겠죠. 됐습니다. 이게 유라의 원리합계 총합이에요. 자, 그 다음 서준이는 몇 년 초에 얼마 넣는다고? 네, 40만 원을 넣는다고요. 자, 1년 1월 1일이라 하고 얘가 40만 원. 그리고 5% 똑같은데요. 아, 5년 동안 적립한대요. 그러면 5년 1월 1일에 역시 40만 원이고, 자, 5년 12월 31일, 즉 5년째 말에 뭐 한다고요? 돈을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이 이자를 받아야 된다고. 왜? 1년 보관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1.05에 1제곱. 자, 요게 중요하다고요. 이자가 붙니 안 붙니 이게 중요한 거야. 되겠지? 자, 어쨌든 얘는 5번. 그러니까 얘도 5번. 되겠습니까? 자, 초항 얘고요. 공비 뭐겠니? 이제 안 써도 되겠지? 1.05고요. 함수 몇 개예요? 그렇죠? 5개죠? 왜? 얘가 5개였으니까 하나당 하나 나와서. 자, 그러면 갈게요. 자, 1.05에다가 빼기 1.05에다가 항수 5개고 초항 1, 그리고 빼기 1에 초항 예죠. 되겠습니까? 자, 얘가 서준이가 받는 총합인데, 자, 물어보는 볼게요. 유라가 받은 금액은, 유라의 금액은 서준이가 받은 금액의 몇 배인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유라의 총합 있지. 유라는, 자, 은는이가 붙어야 되겠지. 왜? 은는이가 붙은 게 이거니까 유라가 받은 금액은 서준이가 받은 금액의 의는 곱하기죠. 의 몇 배이냐라고 하는 거죠. 네모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네모만 다 찾으면 돼. 그래서 서준이 분의 유라의 금액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지? 이게 유라의 금액이라고. 맞니? 이게 서준이 금액이라고. 맞죠? 둘을 따로따로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고 나눈 것만 대답하면 돼요. 됐니? 그래서 서준이를 여기로 나눌게. 알겠지? 자, 나눠서 이렇게 적어봤더니 어때요? 약분이 깔끔히 하게 되고요. 얘도 일단 이렇게 없어지네요. 그리고 이 약분하면 이거는 그냥 2만 남죠. 2. 자, 그리고 난 뒤에 이거를 봤더니, 자, 얘는 이제 약분이 다 되는데 이거랑 그러면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죠? 10제곱이고. 그치. 여기서 뭐가 된다고? 아멘. 인수분해가 된다고. 인수분해. 자, 이것만 다시 적으면 어떻게 돼요? 1.05에 몇 제곱이죠? 5제곱 더하기 1. 맞지? 그리고 1.05에 5제곱 빼기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랑이 지금 정확하게 사라져요. 결국에 남는 건 뭐냐? 여기 있는 분모에 있는 여기 2가 남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분자에는 뭐가 남은 거예요? 다 없어지고요. 얘는 인수분해해서 이 둘 중에서 얘는 없어지고 얘만 남았다 이거예요. 1.05에 5제곱 더하기 1. 되겠니? 됐어.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여기 1.28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2.28을 2로 나눈 1.14배가 됩니다. 유라가 1.14배만큼 많아요. 서준이보다. 왜 그럴까? 총합은 같지. 원금의 총합은 20만 원씩 10년이니까 200만 원일 거 아니야. 얘는 40만 원씩 5년이니까 200만 원일 거 아니야. 근데 이자율도 같았어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났었지? 그렇죠. 기간이 차이 났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이자율일 때 기간에 따라서 이게 1.14배는 이게 14%가 더 많은 거야. 14%나. 그러니까 5년 넣을 거를 이제 10년 동안 넣었다고요. 금액은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훨씬 기간이 긴 쪽이 유리하다 이거야. 14%는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알겠죠? 작은 금액이 아니야. 자, 그래. 여기까지 할게요.